통계로 보는 부동산 세상, 나나부동산. 답답해서 직접 부동산 통계 분석 자료를 만들기로 한 직장인 유튜버랍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은혜는 절대로 안 잊는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또 주말을 맞이해서 지역의 핫한 지역을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어느 지역 분석을 할 거냐면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분석해서 올렸던 영상이 대구 지역 영상이었는데, 대구 지역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좀 주변 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면은, 수성구에 대한 분석이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또 댓글로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대구 지역의 오늘은 수성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실거래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다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대구 지역 수성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 꼭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어떤 걸 분석을 해드릴 거냐면은 바로 대구 지역의 미분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대구 지역 미분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미분양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대구 지역 미분양 상황이 현재 어떻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대구 지역의 미분양과 대구 수성구에 대한 아파트 실거래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지역 미분양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분양 그래프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대구 지역의 미분양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미분양 통계를 나타내는데 왜 옛날 2009년도 거까지 같이 보여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건데, 이게 아주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좀 같이 보여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주황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통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전체 미분양 통계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거는 준공후 미분양, 여기 있는 거는 전체 미분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대구 지역에 2009년도 1월 달에 보면은 전체 미분양이 2만 1000건이었어요. 여기 좀 글자가 좀 겹쳐 있어가지고 자세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전체 미분양이 2만 1000건입니다. 대구 지역에. 근데 그 중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7000건이에요. 그런 것들이 점점 바뀌면서 이 2010년 8월 달이 되면은 준공후 미분양이 12,000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체 미분양이 한 15,000건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2009년에서 한 2011년도까지의 대구 지역에 엄청난 미분양 사태가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전체 미분양의 상당수가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 전체가 15,000건인데 그 중에 12,000건이 준공후 미분양. 그러니까 거의 한 70, 80% 이상이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한번 볼까요? 지금 데이터는 제가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하게. 지금 데이터 한번 보시면 전체 미분양이 13,000개입니다. 13,000개고 그 중에 900개 정도가 준공후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6월달 데이터는 전체 미분양 건수가 11,000개인데 그 중에 860개가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그 전체 미분양의 10%도 안 돼요. 전체 미분양의 10%도 안 되는 게 준공후 미분양이에요. 자, 다시 전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나 해드릴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미분양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2009년도에서 한 2011년도쯤에 이 대구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이때는 대부분 건설사에서 이 미분양을 전세로 전환을 했거나 혹은 준공업 미분양을 할인 분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 미분양을 빠르게 해소를 시켰었어요. 이때 대부분 이 미분양 건수에 대해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혹은 이 할인 분양을 하거나 하는 거를 건설사에서 했었어요, 이거를. 왜냐면 보세요. 이 준공업 미분양이라는 건 이미 아파트를 다 지은 아파트를 안 팔린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공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완공된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기도 쉽고 할인 분양하기도 쉬워요. 이미 다 지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의 미분양 사태는 완공이 되기 전에 미분양이 한 1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인 분양을 할 수도 없고 전세로 전환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준공업 미분양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실 이 아파트 시행사가 있고 그리고 건설사가 있고 신탁사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기관이 연결이 돼 있다가 보니까는 사실 전세 1순위가 누구냐? 신탁사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전세 1순위가 신탁사다 보니까는 이 전세로 전환해서 들어가기도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들어가는데 1순위가 신탁사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1순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전세로 전환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대구 지역은 이거 보시면 대구 지역은 보시면 어쨌든 정확한 사실 하나는 전달 대비 어쨌든 준공후 미분양 건수가 계속 줄고 있고 전체 미분양 건수도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쉽게 이게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요게 팩트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대구 지역의 미분양은 준공후 미분양이 대다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을 하거나 전세로 전환을 시켜버리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을 특히 준공후 미분양을 빠르게 해소시켰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대구 지역의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 건수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전체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하거나 할인 분양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은 시행사, 건설사, 그리고 신탁사 세 개의 기관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를 설정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신탁사예요.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전세로 전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준공업 미분양을 전세 전환하는 물량을 들어가는 전세 계약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선순위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명확하게 파악 안 하시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분양은 일단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 일단 제가 바로 수성구 아파트 이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구 지역에서 수성구 아파트에서 어느 게 가장 좋냐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저한테 그걸 묻는다면 저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언덕 위에 있잖아요. 야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다 보니까 범어 내거리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보다 지대가 높아요. 높다 보니까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은 전에 한번 가봤는데 학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이제 학은 없으니까 아마 그 두rum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완전 자연 속에 있는 아파트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잘 지었고 그리고
옥상에 뭐 헬기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저한테 대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은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두산 위브더 제니스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실거래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2009년도에 지었고요. 범어동에 있고 범어 내거리에 있죠. 그리고 오늘 분석할 평수는 135 전용 면적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 2019년도에 매매가가 얼마였냐면은 13억 5천 혹은 14억 6천 요렇게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코로나 시기에 좀 가격이 뛰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20억 3천만 원에 한번 거래가 됐어요. 2021년 1월 달에 20억이 넘는 금액에 한번 거래가 됐다가 그 이후 좀 가격이 빠지긴 하는데 마지막에 거래된 금액들이 얼마냐? 뭐 한 올해 6월 달에 14억 6천에 거래가 한번 됐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16억 4천이 이 두 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이 한 코로나 이전보다는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에 사실 좀 네임밸류가 있고 워낙에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가격이 한 2, 3억 정도는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전세 상황 한번 볼까요? 전세 상황은 자 코로나 이전에는 한 8억 정도의 전세가 이렇게 있어서 8억 5천의 전세가 있었고 좀 8억에서 한 9억대의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코로나 시기에 전세가 좀 많이 뛰어요. 그래서 한 15억까지도 전세를 받아버리는데 이 아마 요 그래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 시기의 전세가 그리고 요게 코로나 시기의 전세가 그리고 요게 현재의 전세가인데 자 보세요. 코로나 전과 후의 전세가보다 코로나 시기의 전세가가 위아래로 폭이 크죠. 그죠? 요렇게 폭이 상당히 넓잖아요. 이거 왜냐? 코로나 시기에 전세 좀 대란이 한번 생기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전세가를 높이 부른 게 사실 지금의 역전세의 원인이 됐어요. 보세요. 지금 이때 코로나 시기 전세가 높은 게 15억이잖아요. 이 15억이면 현재 거래가에 거의 근접한 금액입니다. 현재 거래가가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 15억의 전세를 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는 요건 사실 역전세입니다. 역전세. 이 15억짜리 역전세라는 한번 걸린 겁니다. 이건. 어쨌든 마지막 전세 가격은 현재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냐? 10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뭐 또 요거는 한 8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자, 어쨌든 마지막에 거래가 된 게 16억 4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워낙에 이름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두산 위브더 제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폭락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봐야 가장 많이 떨어진 게 14억 6천입니다. 가장 많이 빠진 게 14억 6천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13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14억이라는 건 여기는 폭락을 하지 않는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사실 폭락하기는 어려운 아파트다. 이 급등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급등은 하기는 어렵지만 한 좀 상승은 할 수 있는 아파트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사실 대구 지역의 미분양 사태하고는 별개로 미분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아파트 넘어갈게요. 만촌 3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만촌역 태왕 아누스고 85제곱미터고 2016년도에 완공이 된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
5억 8천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가 코로나 시기에 거래가 뚝 끊겨요. 거래가 완전 전멸입니다. 여기 2020년 한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어요. 2년 동안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거 여기 언제냐? 2020년 9월 달에 거래가 딱 한 건 있어요. 10월 달이네요. 5억 8천의 거래가 딱 한 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가 마지막에 두 건 거래가 있는데 이게 얼마냐? 5억 원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촌역 태왕 아너스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 절벽. 거래 건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이전에 한 뭐 6억 9천에 거래가 됐던 게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된 게 5억 8천까지 좀 떨어졌던 이 거래 금액들이 현재는 5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가격이 확 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드리면 솔직하게 여기 태왕 아너스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를 욕할 수가 있는데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욕을 하실 수도 있고 저에 대해서 좀 감정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만촌역 태왕 아너스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거래 건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 거래 절벽입니다. 그래서 매물로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격을 낮추어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거래 건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는 가격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파트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폭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용어를 제가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만촌역 태왕 아너스 85제곱미터의 전세가인데 뭐 이거는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 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장 높았을 때 전세 금액이 5억 8천이었는데 지금 3억 3천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만촌역 태왕 아너스는 깡통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깡통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이 여기 여기가 깡통 아파트 구간이에요. 여기 보세요. 5억 8천에 전세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5억 7천, 5억 6천에 전세를 내놨잖아요. 이 세 건 같은 경우 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5억 1천만 원에 전세를 내놨어요. 그리고 내놓은 시기가 언제냐? 2020년이에요. 2020년 11월 달. 이제 요게 제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때 뭐 5억 8천에 내놓은 아파트가 현재 거래 금액이 5억이잖아요. 그죠? 전세가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파트다. 요거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용어를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다음 아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만촌 3차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고요. 85제곱미터입니다. 만촌 3동에 있고 201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한번 거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8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지금 거의 여기 이렇게 거래 건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건 뭐 참고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붙죠. 이거 뭔 말이냐? 여기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가 붙죠. 거래 건수가 붙죠. 이거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자. 실수요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투자자예요. 왜?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파트를 달라붙어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좀 벌려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달라붙어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좀 붙는 분들은 실수요자고 그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수요자가 되겠죠. 왜?
거래 금액에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있는 데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니까. 어쨌든 이 8억 4천에 2019년도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2020년에 14억을 찍어요. 아유 뭐한 4억 이상, 5억 이상 팍 6억 가까이 올라 버리잖아요. 사실 6억 가까이 이게 이미 올라 버렸어요. 6억 가까이 올랐던 아파트가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8억 5천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 5억 5천이 또 빠지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 금액으로 이제 회복은 했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이 2022년 9월부터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좀 금리라든가 혹은 미분양 사태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한 뭐 3천에서 5천 정도 하락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급매물로 나온다면 몇 천만 원 하락한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추가 폭락은 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 이미 폭락할 때부터 아파트 거래 금액이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8억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빠진 게 7억 8천인데 가장 많이 빠진 게 7억 8천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마 현재까지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로 뭐 금리 충격이라든가 미분양 충격 사태가 있지 않는 이상 추가 하락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뭐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로 더 이상 하락은 좀 잘 안 할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라도 금리라든가 미분양 사태가 아마 큰 충격이 발생하면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더 이상 어떤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이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추가 하락은 아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락을 하더라도 뭐 한 1, 2천만 원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이상 뭐 7천만 원짜리 때 급매물이 확 하고 나오긴 어려워요. 그것만 제가 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전세 가격. 코로나 이전, 코로나 시기 폭이 넓죠? 자, 현재. 자, 전세 가격 빠지고 있죠? 여기도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빠지면 아파트 가격이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만촌, 삼천, 화성 파크드림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는 어렵지만은 더 이상 폭락은 안 하는 아파트다. 요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러니까 더 아파트 가격이 빠지길 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폭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아파트는. 자, 다음 아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만촌 3동 아파트고요. 만촌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아파트고요. 85제곱미터고 201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나 좀 드릴게. 여기는 201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는 2019년도에는 거래 건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2020년 6월 달부터 거래 건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현재는 이 그래프상으로는 폭락한 상태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살짝 반등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폭락한 상태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붙은 아파트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수요자예요. 왜? 가격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고점 대비 고점이 13억 6천이었어요. 자, 볼까요? 2020년 7월 달에 1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2020년 11월 달에 14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4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아파트가 현재 뭐
2022년 12월 달에 8억까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9억 1천만 원이에요. 아, 보세요. 14억에서 9억이면 한 4억, 5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5억 정도의 엄청난 폭락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엄청 폭락한 아파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거래 건수가 많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는 거래 절벽이 이미 끊겼어요. 거래 절벽은 끊겼고 거래 건수는 많이 붙은 아파트입니다. 이분들 여기 실수요자들이 붙은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얼마였냐면은 이 85제곱미터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한 5억 4천 정도였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5억 4천이에요. 5억 4천 됐던 아파트가 거래 금액은 뭐 8억에서 11억에서 14억까지 그리고 현재는 9억 1천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상으로는 엄청 폭락한 것 같지만은 이미 분양가에서 2019년도에 지어졌으니까 한 3년,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9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3억 5천 정도 이상 분양가에서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입장에서는 현재 계속 요 정도 금액대에 내놓는다면 팔리니까 이미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갈아타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왜? 분양가 대비 이미 한 3억 5천 정도 오른 상태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같은 경우는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만진 아파트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이 거래 가격이 좀 반등을 해가지고 살짝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이때 올해 초에 금리가 조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리고 이때 요렇게 아파트 거래 건수가 올라가고 요렇게 했던 이유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정부에서 좀 만들어줬고 또 대출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을 덜 느끼면서부터 이렇게 좀 거래 건수가 올라간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는 올라갔는데 과연 이 아파트를 이 금액에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이 금액대 가격이 좀 맞다라고 판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여긴 좀 아직은 거품이다라고 판단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금액에 들어갈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이 금액대가 맞다 안 맞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 현재 3억 5천 이상은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다. 이 아파트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라 마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는 아파트다.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추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아파트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매수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아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범어 4동 아파트입니다. 범어 4동. 범어 SK뷰 아파트고요. 200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2019년도에 8억 9천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가 코로나 시기에 상승을 해서 14억 5천까지 뛰어요. 뭐 굉장히 많이 뛰죠. 한 6억 가까이 뛰죠. 6억 가까이 뛰었다가 현재 마지막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9억 2천5백 정도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빠지고 있는 거 보이죠? 거래 건수가 뭐 요걸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주황색 점 잘 보세요. 거래 건수가 붙어서 요 정도인데 여긴 이미 여기는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2020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여기 쭉 보시면
거래 건수가 뭐 거의 절벽입니다, 절벽.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좀 붙은 게 이거예요. 최근에 거래가 붙은 게 2023년 들어서 8건 정도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한 20건 이상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도 2020년부터 해갖고 좀 20건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버머 SK뷰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조금 회복은 됐는데 거래량이 여기에 비하면 택도 없이 적고,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버머 SK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노리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거는, 자,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전세 가격 계속 빠지는 거 보이시죠? 전세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현재 전세 가격이 얼마냐? 4억 원입니다. 4억 원. 현재 전세 금액이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죠. 뭐 고점 때는 전세 금액이 7억대까지 형성이 되는데 현재 전세는 4억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너무 뭐 자세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상당히 좀 용어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파트는요. 범어 4동에 있는 범어 풀비치 아파트고요. 85제곱미터고 201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뭐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있어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딱 두 건이죠. 2020년부터 2023년 6월달까지 거래가 딱 두 건 있었어요.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2019년도에 7억 9천, 한 거의 8억 원대 거래가 되던 아파트인데 마지막에 거래가 된 게 보면은 8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가격이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왜? 거래 건수가 너무 없어요. 거래 건수가 너무 없고 전세가, 자, 여기도 전세 금액도 좀 빠지고 있고, 자, 버머 풀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 거래 건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거래 건수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인기가 막 그렇게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인기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는 제가 단정적으로 추가로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급매물도 사실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왜냐면 요때 이게 이제 상승인데 요때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없고, 또 현재 가격보다 그래 높은 가격도 없고, 딱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게 요 하나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 급매물도 나오기 어렵겠네요. 뭐 거래 건수도 없고 추가 뭐 폭락도 어렵겠고, 그리고 그렇게 인기도 없는 상황의 아파트다. 요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버머 4동에 있는 버머 라운 프라이빗 2차 아파트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고 201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이제 2019년도부터 이루어졌겠죠. 자, 아파트 가격이 2019년도에 8억 9천에 거래가 됐었고, 코로나 상승이 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때 거래 금액은 14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쭉 하락하고 마지막 거래된 금액은 1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7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14억 9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거의 한 7억 가까이 빠진 아파트였었죠. 그런데 이제 좀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가격이. 이제 거래 건수가 좀 이제, 자, 보세요. 이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는 급매물에 대해서 거래가 좀 붙었는데 다시 거래가 뚝 끊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뚝 끊기죠.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래 건수가 딱 3건이에요. 3건.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 건수가 많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격이 마지막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게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가 뭐 금리 문제도 있고 미분양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거래 건수가 없다 보니까는 추가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승을 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 뭐 대구에서 좀 유명한 아파트죠.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대구에서 좀 유명한 아파트인데 범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고요. 85제곱미터고 범어 4동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자, 이 거래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8월에는 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고 얘가 가격이 어디까지 올랐었냐면은 2020년 10월 달에는 13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가던 아파트입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현재 마지막으로는 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는 좀 거래가 있고 여기도 좀 거래가 있지만 여기 거래 절벽이죠. 뭐 완전 거래 끊겼다가 좀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니까는 딱 세 건이 거래가 있어요. 2023년을 들어서 세 건의 거래가 있는데 뭐 이걸 보고 거래량이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좀 유명한 아파트다 보니까 뭐 폭락을 하기는 어렵고 하기는 어렵고 좀 가격이 횡보는 할 수 있고 약간 거래 금액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왜냐면 2023년 3월 달에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4월 달에 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6월 달에도 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추가로 뭐 상승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왜냐면 미분양도 많고 또 거래 건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제 수성구 아파트 거래된 실거래가를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특히 이제 범어 4동과 만촌 3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좀 최신 아파트라든가 혹은 인기 있는 혹은 이름이 있는 아파트를 좀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아파트들이고 워낙에 좀 가격대가 혹은 네임밸류가 있는 아파트들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가 대구를 대표한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 여기는 워낙에 이름도 있고 가격이 센 아파트다 보니까는 금액이 그렇게 폭락하기는 어려운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많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래량이 있는 아파트가 바로 요거였었죠. 만촌 3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있고 여기는 사실 전세도요. 전세도 많아요. 전세도. 그쵸 여기 보이시죠? 코로나 때 전세, 최근 전세. 전세도 거래도 굉장히 활발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하락한다, 뭐 폭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아파트들이지만은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성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성구 A급 아파트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도 않고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하나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이 상승을 하는 아파트와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거래 건수예요. 거래 건수. 거래 건수. 거래 건수가 많은 아파트들은 거래 건수가 많은 아파트들은 현재 대구의 미분양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가격이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건수가 없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보이죠? 그죠? 여기 같은 게 좀 특이 케이스고, 그죠? 가격 횡보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수성구 이제 좀 이름 있는 아파트 분석을 해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추가로 어떤 아파트들 비교 분석해 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 반영해서 또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거 언제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하고 추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